오늘은 취업을 해야 되잖아. 그쵸. 취업을 하려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한번 아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줄게. 네. 뭐 어느 회사가 좋다 이런 거보다 그냥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분류별로 있다, 한번 이런 나눠보려고 해. 일단은 그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라고 얘기하는 네. 실내 건축을 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실내 건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뭐 익숙해서 이제 인테리어라는 말을 써주긴 할 텐데, 인테리어라는 말을 일단 쓸까? 어쨌든 실내 건축이 맞긴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실내 건축인가 나오거든. 네. 그래서 일단 대기업하고 이거 상장사 정도? 상장회사 정도를 한번 봐볼게. 네. 다음에 중소기업, 공기업? 공기업은 없어. 소기업, 그다음에 단종업체라고 얘기를 한번 해줘볼게. 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부서들이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다 적어줄 수는 없고, 일단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줘볼게. 일단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설계가 먼저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 부서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 네. 설계 부서가 있고, 다음에 시공부가 있어. 일명 얘기하는 현장팀이지. 그다음에 공무부라는 게 있어. 공무부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뭐 적산이라든가 어떤 견적을 낸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야. 그걸 이제 공무부로 별도로 이제 분리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을 오더를 받아오려면 영업부서들이 또 있어. 영업부도 있고 관리부, 전반적인 이제 회사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AS 팀이 전반적으로 한때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과 예전에 대한 어떤 그 병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타일대로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있으면 중소기업에도 없냐? 똑같이 있어. 중소기업 정도 되면 똑같이 설계부가 있고 시공부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부가 있고, 영업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명목상 한번 나눠볼게. 그다음에 관리부가 있고, 여기도 AS팀은 있어. 그러면 소기업은 없냐? 뭐 소기업이라는 게 크고 작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범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줘 볼게. 여기도 설계부가 있고, 여기도 시공부가 있고, 공무부가 있고, 영업부 뭐 일단 역할 분담은 있어야 되니까 한번 적어볼게. 그다음에 여기도 관리부라는 게 있고 AS 팀도 있고. 그럼 단종업체는 설계부라는 개념은 없어. 솔직히 시공부라는 개념도 없고 공무부라는 개념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한번 적어는 볼게. 네. 설계부 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맞겠다. 시공, 공무, 영업, 관리, 그다음에 AS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분류가 돼. 그럼 여기서 어떤 걸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뭐 회사가 크다, 중간이다, 작다, 단종업체다. 규모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차이점 못 느끼지.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줘 볼게. 자, 누가 취업했다 칠까? 처음에 얘기를 들었어야 돼. 빨강이랑 노랑이랑 주황이랑 파랑이랑 여러 파트의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 네. 어쨌든 뭐 처음에 샤편을 봤으면 이해가 빠르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사람의 격을 차이를 두는 건 아니고 역할 분담도 있거든. 그 포인트로 얘기했던 남색이라는 친구가 제일 이제 어느 파트로 가느냐가 이제 궁금한 거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빨강이, 네. 주황이, 노랑이, 파랑이, 남색이. 네. 남색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업무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설계부를 들어가면 설계부에서 거의 100% 일을 해. 그러니까 일명 얘기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표현하는. 그게 설계부인 거죠. 그렇지. 거의 설계를 하는 설계부가 설계만 100% 해. 다음 시공부는 시공만 거의 100% 해. 다음에 공무도 마찬가지로 공무만 100% 해. 거의 서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여기 설계, 시공부는 현장, 공무부는 서류적인 업무 관계. 다음에 영업부는 오더를 받아와야 되잖아. 거의 100%가 영업이지. 물론 뭐 이제 영업 부서인데 현장 자기가 오더 딴 현장에 들려서 뭔가 하다 보면 뭐 의자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 거는 되는데 주 업무가 이제 오로지 영업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관리부는 뭐 일명 얘기하는 여기 100% 있을 수밖에 없지. 다음에 AS 팀이 예전에는 존재를 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100% 이제 일을 해. 그러니까 빨강이가 빨주노파 초록이가 없었구나. 파랑이로 바로 넘어갔네. 어쨌든 그건 뭐 주의치 않은 거니까 이건 내가 미스했으니까 굳이 꼭 뭐 일이 그래 순서대로 가라는 필요는 없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니까. 그러면 빨강이가 여기 취직을 했어. 빨강이가 그러면 설계로 갈 건지 시공으로 갈 건지 공무로 갈 건지 나뉘게 돼. 네. 그러면 여기서 3년을 기점으로 자. 못해도 3년은 해야 되지 않냐? 뭐 귀머거리 3년. 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최소는 역사가 아무리 뭐 몇천 년이 흘렀더라도 기본 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 네. 물론 한 달 만에 끝나기는 뭐 잘하는 친구들은 하기도 하겠지만. 자, 3년 기준으로 볼게.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설계만 3년을 하고 시공만 3년을 하고 이렇게 파트가 있어. 근데 중소기업을 가게 되면 거의 이 영업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영업 파트가 별도로 존재를 해. 여기는 100%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중소기업 영업부는 투입이 돼. 오너와 뭐 이사진들.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한땡 뭐 이런 기업이라든가 뭐 인테리어를 한다고 뭐 이제 주방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게 아빠는 그래서 싫은 거야. 부엌 가구 하는 친구들이 실내 건축을 한다고 하지 못하니까 인테리어 쓰는 걸 맞는데 우리는 실내 건축을 배운 친구들이 자꾸 인테리어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실제 영업만 뛰는 거지. 뭐 어떤 그 영업 그 어플을 만들든 뭐 어떤 뭐 하여튼 뭐 요새 SNS든 뭐 그런 뭐 방송 그 뭐지 유선 방송에 나오는 홈쇼핑 그런 데도 나오고 하고 막 하는 게 이제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 이 친구들이. 근데 여기서 오너가 그 한샘 아이고 나와버렸네 한땡 뭐 이런 거 하는 뭐 대표적이니까 한샘도 많이 컸지 엄청나게 좀 회사가 많이 커진 케이스야. 예전에는 한샘이 아빠 한창 일할 때는 제일 하위였고 수입 브랜드들이 많았던 케이스고 이제 한샘이 많이 치고 올라왔지. 왜냐면 한샘이 치고 올랐다는 소리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닥 나쁜 건 아닌데 한샘이 뭔가 좀 이상한 길을 좀 가고 있는 케이스 같은 것도 있어.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고 뭐 그런 대기업의 어떤 이런 영업부 이게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와 이사진이 투입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영업으로 봤을 때 소기업 같은 경우는 설계부가 영업을 하기는 좀 힘들고 영업 파트가 이제 추가가 돼. 오너와 이사와 이 시공부, 공무부는 잘 안 하게 돼. 그리고 존재할 수도 있고 이걸 얘기해 줄게. 소기업은 공무부가 존재 안 할 수도 있어. 자, 역할에 가서 얘기를 해줄게. 소기업에서는 자 소기업에 누가 들어갔다 칠까? 파랑이가 들어갔다 칠까? 파랑이가 응? 네.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공무도 봐.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100% 설계만 하게 해줘. 아니 한 100% 하는데 여기 한 80% 하고 시공을 아예 모를 수는 없잖아. 왜냐면 이 설계부에서는 이 대기업 설계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면 납품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 오로지 설계만 해서 도면을 시공 공무부에다 넘겨. 그래서 견적 작업을 해 여기서. 그러면 이거 영업된 사람이 설계부에 전달을 시켜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부에서 공무부에 넘기고 공무부에서 도면과
견적이 나온 상태에서 시공에서 이제 공정표를 짜고 들어가는 거겠지. 물론 공모부에서 공정표 짜기도 해. 그래서 시공부에서 오로지 시공만 하기도 하고 이건 회사마다 룰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설계만 하고 시공만 하고 공모만 하고 영어만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럼 3년 동안 많은 걸 못 겪겠지. 근데 많은 걸 못 겪지만 깊이는 있겠지. 설계만 계속 팠다든가. 그런 것들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뭐 넘치고 이러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갔을 때는 80%고 얘가 이제 시공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시공부에서는 거꾸로 여기 설계라고 해줄게. 여긴 시공이고. 그러면 설계가 20%, 80%가 시공이 되겠지. 시공. 그렇지. 그러면 설계 맛 조금 보고 여기서 시공 조금 맛보고 이게 뭐냐면 둘이 양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 돼서 그래. 미팅들을 하지. 물론 이 대기업에서도 미팅을 해. 근데 미팅을 하는데 시공부에 뭐 한 파티에 5명 있다 그러면 시공부가 다 들어가진 못해. 네. 팀장급이라든가 그런 회의들만 이루어져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맛을 조금씩 맛배기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관리부 뭐 AS팀 이건 얘기를 안 할게. 왜냐면 이 AS팀은 시공부에서 나가서 하던 게 대부분이었어. 아빠가 다녔던 회사가 요 정도라고 치자고. 대기업을 안 들어갔으니까 상장산 다닌 적이 딱 한 번 6개월만 있었고 맛은 봤기 때문에 대기업을 다녔다 소리는 안 할게. 왜 안 다녔는지도 나중에 썰만 풀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 중소기업 정도 다녔다고 하면 이 AS팀은 예전에는 기사들이 나갔어. 아빠도 김기사였지, 김씨니까. 기사들이 나가서 이 AS를 다 보고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안 나가. 미쳤어? 공부해가지고 막 이런 뭐 미쳤어가 아니라 배우려고 이제 가기도 하지. 근데 하자낸 업체에서 그 업체에 가서 관리만 하지. 근데 옛날에는 손수 이 기사들이 다 했었어. 특히나 소기업은 더 했지. 몸으로 많이 쓰는 이 패턴이 좀 많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 다 각기 달라.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파라이 같은 경우는 다 하잖아. 그래도 설계는 존재를 해. 설계부서에서는 못해도 50% 정도는 설계를 해. 그리고 그렇다고 시공으로 가진 않아. 뒤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서버들을 좀 해주는 입장이 되는 거지. 왜냐면 설계부에서 영업 뛸 수도 있거든. 그리고 여기는 오너랑 뭐 직원이랑 다 뛸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봐. 한 사람이 3년을 다닌다면 다 접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네. 근데 소기업은 힘들어. 겁나 힘들어, 여기가.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대신 얻는 건 많이 있겠지. 근데 여기는 약간 수월하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 쉽다는 건 아니고 설계부가 위에서 뭐 창조하기 쉽겠어? 도면에 말도 안 되게 뭐가 나왔으면 시공부에서 그걸 막 파헤치느라고 디테일 푸느라고 장난이 아니겠지. 그런 거를 다 이제 가미한 식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업무성은 이렇게 돼. 근데 단종업체는 뭐냐? 거의 다 해.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단종업체는 뭐냐면 이런 실내 건축과에 대한 그런 업체가 아니라 약간 뭐 지업사? 뭐 일명 얘기하는 지업사가 도배장판이잖아. 네. 도배 플러스 이것도 실내 장식하는 건 여기는 인테리어 업체가 맞는 것 같아. 인테리어성. 그리고 단종업체가 어떤 파트로 나뉘냐면 여기에 그 출신 성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어쨌든 어떤 교육 과정을 겪은 오너들이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렇다고 대기업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야. 왜냐면 대기업을 한번 얘기해 줄게. 여기에 300명이라고 치자고 직원이 네. 대기업에. 그러면 이 부서에 300명이 다 있을까? 아니야. 팀별로 나뉘어. A팀, B팀, C팀 이렇게 나뉘거든. 그래서 나는 설계만 계속 해서 가는 길이 좋다. 그러면 웬만하면 큰 기업들이 낫죠. 왜냐면 굵직한 것들을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부로 계속하고 난 큰 현장에 대해 이렇게 좀 큰 단위들을 많이 겪고 싶다. 그럼 여기 가는데 대신에 지체가 좀 된다는 거. 이런 단점은 있어.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깊이는 깊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A팀, B팀, C팀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B팀을 자기는 취직한 줄 알고 들어갔어. 취업을 했어. 실제 실화야. 한때 이게 유행이었어. 무슨 하우징 해가지고 하우스 해가지고 막 주거 공간이 유행을 방송에서 엄청 유행을 하던 때 있거든.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A라는 친구가 취업을 했어. 얘기해줬거든. 혹시 그 뭐냐 직장 들어갔다는 거 뭐지 그거? 아 재직증명서. 네. 를 한번 떼봐라. 그리고 오너가 누군지 한번 봐라. 대기업으로 있는 홍길동이라고 치자.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지. 명함에는 홍길동이야. 자, 명함을 주거든. 보통 명함 좋잖아. 땡땡땡 해서 이렇게 딱 주고 무슨 땡땡 자기 이름이 찍혀 있거든. 이 회사 명함에 이 A B팀 회사에 땡땡땡 홍길동이라고 이제 대표는 있는 상태에서 홍길동 대표들을 클라이언트들이 알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빨강이가 들어갔잖아. 빨강이라고 이름이 써 있어. 그 이 회사의 직원인 줄 알았어. 가서 봤더니 이 B팀의 이사가 사업자를 별도로 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어. 왜냐하면 말이 되는 게 300명을 한 회사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 힘들죠. 그래서 팀별로 주고 이거 이윤이 생겼는데 이 이윤을 정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럼 관리하는 사람 못해도 30명은 돼야 될걸? 그 현장에 돈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다 자리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 회사 사업자인 그 소속인 건지 재직증명서를 떼달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해서 이건지 아닌지도 보고 그 사업자 등록증조 달라고 해. 네. 그럼 사업자 등록증 거기다 박아주세요 하면 여기 걸 박아주는지 B팀 걸 박아주는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함정이 있어. 조심해야겠네. 많아. 뭐 6개월 다니고 1년 다녔는데도 와 나 이 회사 다녔어요. 근데 재직증명서 떼서 다른 데서 이혼해서 가서 보니까 B팀의 이사로 이름이 적힌 그 사업자가 된 거야. 재직증명서가. 슬픈 현실이지. 네. 그래서 너는 이 회사 다녔는데 거짓말을 하게 된 상황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슬퍼.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큰 기업이 다 좋다? 나쁘다도 아닌 거야. 그리고 제일 바란스가 좋은 거는 중소기업이라고 봐. 일은 물론 소기업에서 많이 해.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몸이 힘든 게 좀 있지. 그 대신에 얻는 거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적성에 좀 들어가 있는 얘기.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3년 다닐 거를 중소기업은 2년 만에 얻을 수 있고 소기업은 1년 만에 다 겪을 수 있다. 압축해서 얻는 게 많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지. 왜냐면 이 대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한 프로젝트가 떨어지게 되면 보통 6개월, 1년짜리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그 공기업들의 어떤 그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일편에서 얘기한 건축은 예를 들어서 발전소 얘기를 해보자. 발전소에 대한 골조적인 것들을 짓는다고. 그러면 건축에서 건축만 해. 그래서 전기, 소방, 설비 이건 건축과 별개야. 이것들이 합쳐져서 건축물이 나오는 거야. 건축 따로, 전기 따로, 소방 따로 예를 들어 더 있는데 설비 따로 어떤 건축물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더 늘어나. 건축이 이걸 다 하진 않아. 취합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전기에 대한 거를 이 건축가에서 다 배운다? 건축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건축에서 다 해주는 줄 아는데 취합에서 통괄적인 업무는 봐주는데 면허가 다 달라. 그래서 이 건축물이면 어떤 전기에 대한 자격증을 득한 사람이 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다고. 건축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건축도 건축 설계 회사, 건축 시공 회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그래서 이 실내 건축도 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나뉘기도 해. 근데 이 실내 건축가에는 이게 있지. 설계만 해주던 회사가 있었어. 지금도 존재를 하긴 해. 근데 많이 대금 쪽에서 뜯겨. 일반 뭐냐면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만나면 현장에서 만나거든. 현장 소장 뭐 예를 들어서 설계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뭐 클라이언트들이 디자인하시는 분을 좋아하시거든. 근데 실제 공사 들어가면 현장에서 현장 소장 시공부 쪽이 현장 소장이 땡이거든. 장땡이거든. 그분한테 음료 사주고 뭐 이제 처음에는 설계부, 시공부 이런 식으로 점점 만나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영업부 그 사장님 만나고 뭐 하다가 갑자기 여기 설계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 설계하는 친구를 알아. 그러더니 이제 계약하니까 여기 시공할 겁니다 하고 이제 오너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공사 직접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들을 하시지. 그러면 여기 대기업에 이 사람이 뭐 한 달에 현장에 200개 들어가는데 200개를 다 알아? 모르는 거야. 근데 클리언트들이 이 기업 보고 줬는데 이사간 사람들이 나오는 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일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찢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복불복이야. 또 이게 대기업에 일 맡긴 사람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근데 소기업은 잘하는 사람이 요거 한 사람 잘 만났다. 또 이런 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게 있는 거야. 근데 후배들은 이 취업을 하려면 어떤 파트가 있는 게 일단 소기업에 들어가면 몸이 겁나 힘들다. 근데 배우는 건 많다. 근데 깊이와 정도가 다르다. 대기업에서 설계를 배운 거랑 중소기업 설계를 배운 거랑 설계를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복불복이야.
사수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그 회사에 누가 있었냐에 따라 다르고 팀별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 네. 그래서 면접 볼 때 아빠도 그랬지만 쫄아갖고 본다고.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시간이 흘러버리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때 면접 볼 때 어떤 회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아.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좋고. 근데 취직하는 게 목적. 취직이라도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시절이었어 아빠 때는. 그러니까 참고 다니고 물어보지도 못해. 궁금한데. 그래서 후배들한테는 계속 알려주기 시작했던 거지. 야, 너 이 회사 들어갔니? 이런 거 한번 알아봐. 이 회사 들어갔니? 뭐 이거 한번 물어봐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처음에는 급여도 몰라. 주는 대로 받았어. 아빠 때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이 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요런 팀별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맞는 회사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근데 단종은 가지 마.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냐면 아빠 때는 단종이었던 회사에 면접을 가잖아. 그러면 첫 마디가 뭔지 알아? 1톤 운전할 수 있냐? 즉 뭐냐면 일종 면허 있냐? 1톤 그러니까 일종이 있냐? 너 트럭 운전할 줄 아니? 1단계, 2단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야. 1톤 차 운전할 수 있냐? 그럼 뭐겠어? 현장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자지원그라. 잡부를 하는 거야. 자, 그 교육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진 않잖아. 그럼 그냥 일어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닐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빠 거절을 몇 번 했는데 처음에는 전화로 물어봤던 시절에 그때도 이런 회사입니까? 저런 회사입니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단종업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설계부도 있고 따로 있고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서는 없고 그냥 역할만 나눠서 할 뿐인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 단종 면허 업체를 갖고 있는 뭐 지업사 이런 분들이 뭐 이런 그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겪었냐? 아니거든.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해오신 분들이야. 그래서 인테리어, 실내 장식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아빠의 후배들은 실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실내 건축가라는 단어가 맞다라는 거 자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말 그대로 인테리어가 실내 장식이잖아. 인터넷 뒤져봐. 실내 장식이라는 단어가 있어 인테리어. 우리가 실내 장식만 하는 건 아니고 실내 건축을 하잖아. 1층이었는데 1층 한 개 층에다가 복층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 계산하고 다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다 간파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기는 좀 힘들어.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이거 돼요 하면 답변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경험에서 그러니까 깊이와 정도가 달라 단종업체는. 그래서 가면 안 되고 그건 누군가 여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차가 있는데 이 회사 차 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세기가 출동을 해 여기에. 그래서 여기 남세기가 업그레이드 되잖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았어.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 소기업으로. 왜냐면 얘가 일도 좀 하고 현장에서 설계는 안 되는데 시공 공무 이건 기가 막히게 하거든. 잘 남겨와. 그 이거 파트가 돼. 하다가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남세기가 중소기업을 한번 간을 보는 거지. 아 되는구나. 그래서 남세기가 회사를 차리기도 해. 근데 3년 배우고 봐. 고등학교 졸업해서 3년 동안 다니고 전문대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아무리 학교생활 학창 시절을 거기서 보냈다고는 하지만 놀았겠니? 보고 들은 게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현장에서 어깨 넘어가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식이라든가 뭔가 한마디 던져보면 깊이와 정도가 달라 나오는 말이. 그래서 멋만 얘기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요 소기업에 있는 친구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우거든. 설계하는 게 달라. 일단 조닝을 먼저 짜. 미팅력이 다르다고. 미팅력이 조닝을 짜서 어떻게 짜느냐. 고객님 예를 들어서 뭐 주거공간을 한다 치자. 몇 명이 어떤 연령대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해서 중심적인 게 그럼 거실입니까? 아 우리 집은 거실입니다. 특이하게 해줄게요. 우리 집은 주방이에요. 먹는 걸 좋아하고 거의 주방에서 모이고 각자 잠은 이렇게 하는 편이고 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취미가 어떻게 되시고 뭐 집에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집에 대한 이 정보들이 이미 연차가 있는 친구들은 뭐 1년차 마냥 1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차가 5년차 8년차 된 선배한테 배우겠지. 설계부에서 해서 그럼 미팅을 갔단 말이야. 영업이잖아. 오더를 따는 거니까 영업을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야. 조닝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취미가 무엇인가요? 갑자기 집 공사하는데 취미를 물어보고 시간대는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지. 왜냐면 주방에 모인다 하니
각자 몇 인 구성인데 이런 조닝을 먼저 시작하지 않아. 어떤 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좋아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남세기들은 티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세기를 만났을 때 살다 보면 가라는 현장에 정말 무식한다고 표현을 해. 클라이언트들이 고객이잖아. 네. 같이 불러버릴 때가 있어. 무슨 선설하는 것도 아니고 큰 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작다고 하지 말라는 법은 예의가 아니잖아. 2시에 약속했으면 한 팀은 3시 약속하고 좀 비례해가지고 좀 하든가. 왜냐면 바쁘니까 한 달 한시 할 수도 있거든. 그 염세가 남세가 같이 와. 아 저 가겠습니다 하고 아빠 나와버려 그냥. 이 남세기까지 불렀다는 얘기는 벌써 그러니까 이 단독업체라고 못한다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얻는 거가 다르다는 얘기야. 결과물들이. 그러면 내가 기껏 공부해갖고 이 단종업체에 있는 회사 들어갖고 여기서 일 배우는 거 쉽겠니? 이거는 안 겪고도 선배로서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안타까운 현실인 거야. 여긴 남세기 같은 애들이 들어가는 게 나아. 왜냐면 남세기도 일이 너무 좋거든. 그리고 끼도 있고 잘해. 열정도 있고. 근데 이쪽을 거끌려니 남들 4년 5년 아니 4년 5년 다닌 거를 할 수 있겠어. 나이가 그 시간 하는데 그럼 뒤로 쫓아 들어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지. 잘하는 친구들 잘해. 근데 그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경험상. 다 나중에 사고 치고 그런 애들도 만나거든. 현장에서. 네. 그게 있어서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어떤 회사에 들어갈 건지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경험 삼아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한번 봐봐. 면접이 어떤지. 그러니까 면접 자주 본다고 해서 뭐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 시간이 좀 소요가 될 뿐인 거지. 그쵸. 대신에 몸소 체험으로 얻는 직종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을 마스터가 이렇게 한눈에 본 상태에서 면접 보고 들어가면 이건 뭐 하나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회사 딱 들어가서 입구부터 딱 열어보면 층별로 나눠진 대기업이고 층별로 나눠져 있으면서 옆으로 퍼진 거고 거의 소기업들은 한 층에 다 있어. 이게 면적이 좁으면 위로 퍼져 있겠지. 들어가면서 무슨 막 이게 명찰들이 뭐 아니면 실명이 많이 붙어 있고 회의실이 많이 이런 거를 한번 보는 거야 분위기를. 그리고 지금은 일톤 운전할 줄 아세요라고 남자친구한테 그러잖아. 여자친구한테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한때 단종업체에서 여자친구들이 남세기가 남자만 있지 않아. 여자도 있겠죠. 여자친구들도 능력 있는 친구들 굉장히 꽤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트들이 좀 나뉘어져 있다. 오늘도 좀 얘기가 길었네. 후배들한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 누구나와 아무나가 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아무나 못하는 나는 아무나가 아니에요.